제임스 본드 영화 음악 3회. 이번 영상은 7번회 영화인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에서부터 18편 네버 다이까지의 제작 에피소드와 배경 음악 일화에 대해 들려드린다. 15.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 7 시리즈의 명성을 등에 업고 졸속 제작된 아류작이다. 본드 원조인 숀 코넬리를 기용하는 용이 주도함을 부렸지만 같은 해공개된 옥토퍼시와의 흥행 대결에서 예상대로 여지없이 참패한다. 그러나 연출자는 스타워즈 제국의 역습으로 역량을 인정받았던 어빈 커시너가 맡고 있다. 줄거리는 원작 선더볼 작전을 바탕으로 하되 상당 부분 변경시킨다. 비일 폭격기에서 시험 발사되는 크루즈 미사일을 탈취하여 전 세계 석유 판매 수익금의 25%를 교환 조건으로 제시하는 스펙터의 음모를 간파하고 저지 작전을 벌이는 본드의 대결이 기본 줄거리다. 스펙터가 폭탄을 설치하는 장소로 중동의 유전지대를 설정해 긴박함을 더해주었다. 출연진은 스펙터 집단의 두목 블로펠드 역에는 스웨덴 출신 거물급 배우 막스 폰 시도우 7과 숙적 관계로 나오는 나르고, 역은 헝가리 출신 클라우스 마리아 브렌다우어가 캐스팅됐다. M역에는 자카레날에서 드골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프랑스 정보국 요원들에게 피살당하는 자칼 역을 맡아 깊은 인상을 남겨준 영국 출신의 에드워드 폭스가 등장하고 있다. 본드 걸로는 라르고의 애인 도미노 역으로 킹 베신저가 등장한다. 그녀는 이 작품 이후 나인 하프 위크, 배트맨 등에 연속 캐스팅되면서 1급 스타로 발돋움해 역대 본드걸 중 가장 유명한 배우가 됐다. 스펙터의 살인 명령을 집행하는 파티마 역은 바바라 카레라가 맡았다. 배경음악 작곡은 사랑과 슬픔의 볼레로를 통해 1급 작곡가로 부상했던 프랑스 출신의 미셸 르그랑이 맡아 스텝진은 어느 영화보다 뛰어났다. 16. 뷰 투 어킬. 로저 무어의 본드 역 은퇴작이다. 지하 수로를 통해 홍수를 일으켜 실리콘밸리를 수장시키고 세계의 반도체 칩 시장을 장악하려는 악당의 음모를 저지하는 것이 본드에게 주어진 임무이다. 나치 독일의 유전자 조작에 의해 태어난 비정상적 인간으로 KGB의 공작원이었다가 후에 소련을 배신하고 독자적인 범죄 조직을 만드는 악당 조린 역은 크리스토퍼 월켄이 맡았다. 그는 디어 헌터에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는 자포자기한 월남 파병 미군의 모습을 보여주어 큰 충격을 던진 바 있다. 7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조린에게 피살당하는 가프리 역은 영국의 중견 배우인 패트릭 맥니가 맡았다. 이 영화에서는 본드걸이 무려 25명이나 등장하고 있어 남성 관객들에게 풍성한 눈요깃거리를 제공했다. 조린의 명령에 따라 광산을 지키고 있다가 7의 도움을 받게 되는 스테이시 역은 타냐 로버츠가 맡았다. 본드의 계획을 연속적으로 공수표로 만드는 메이데이 역은 흑인 미녀 그레이스 존스가 출연해 강인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프렌틱에서 아스토르 피아졸라의 탱고 명곡 리베르탱고를 샘플링해서 불러준 주제곡 I Have Seen That, 페이스 비포어 리베르탱고를 히트시키면서 가수로 명성을 얻고 있었던 재능꾼이다. 7 시리즈의 출연에서는 본드 작전을 방해하는 냉혹하고 악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배경음악은 존 베리가 맡았다. 주제곡 A View to a Kill은 1978년 영국 버밍햄에서 결성된 4인조 보컬 그룹 듀란 듀란 1985년 5월 6일 발매한 이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소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자동차. 에펠탑 주위에서부터 정체불명의 살인자에게 추격을 받으면서 7이 몰고 다니는 르노 자동차는 1980년대 중반 소형차의 대명사로 각광받았던 미국 AMC사가 제작한 자동차이다. 이외 롤스로이스 살롱 등이 자동차 애호가들의 이목을 끌어낸다. 첫 장면에서 7이 시베리아에 침투했다가 구소련군에게 발각되자 빙산 지역에서 탈출 도구로 썼던 위장 보트, 종방 무렵 등장하는 정찰 로봇 등이 아이디어, 장비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17. 리빙 데이라이트.
티모시 달튼이 새로운 본드로 선보였는데 기계적이고 건조한 인상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본드에게 부여된 임무는 망명을 신청한 소련 고위장성 코스코프를 서방 세계로 무사히 인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상 구소련 관리는 무기 거래상들과 결탁된 인물로 위장 망명을 신청한 것이다. 이후 7과 마약무기 밀매단에 쫓고 쫓기는 승부전이 체코, 탄자니아, 비엔나, 아프가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정신없이 펼쳐진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다 보니 전체 줄거리가 지나치게 산만해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무기 암 거래상 휘테커 역에는 조돈 베이커가 나오고 그와 결탁하여 위장 망명 소동을 벌이는 코스코프 장군 역은 제로엔 크라베가 맡았다. 7을 둘러싸고 있는 N 역에는 로버트 브라우니, 크유 역에는 데스몬드 리웰린이 전작에 이어 연속 출연하고 있다. 미스 머니펜이 역에는 캐롤린 브리스라는 미모의 여배우가 발탁됐으며 아프간 반군 지도자 캄난 샤 역으로 나오는 이는 아트마릭이다. 체코의 한 오케스트라 단원이었으나 코스코프의 꼬임에 빠져 이용당하다 7에게 구원되는 본드걸 카라는 마 리암 다보라는 신인 여배우가 캐스팅됐다. 비밀 장비로는 7이 늘 휴대하고 다니는 열쇠고리가 있는데 이것은 본드의 휘파람에 따라 최루가스, 소형 폭탄 등으로 변하여 감탄을 자아냈다. 배경음악은 존 베리가 맡았다. 주제곡 더 리빙 데이라이트는 테이크 온 미로 1980년대 팝계를 석권했던 노르웨이 출신 3인조 그룹 아가 불렀다. 라스트 장면에 흘러나오는 노래는 미국 출신의 펑크 솔그룹으로 주가를 높였던 프리덴더스의 이프 데어 워즈 어맨이다. 18. 살인면허 7 시리즈 16번째 작품이다. 본드는 CIA 출신 절친한 친구 페릭스 데이비드 헤디슨의 딸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마약 왕 산체스 로버트 다비를 체포하는 수확을 거둔다. 하지만 산체스는 감옥을 탈출하여 페릭스의 딸 델라 처칠 레이터 프리실라 바네스를 살해하는 동시에 페릭스에게도 큰 부상을 입힌다. 소식을 접한 본드는 친구 복수를 위해 마약 소굴인 산체스의 거처로 잠입하여 통쾌한 보복 작전을 무사히 완수한다.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 활동하던 본드가 이 작품에서는 친구와 얽힌 개인적인 원한을 위해 작전을 벌인다는 내용으로 이목을 끌어낸다. 본드걸 팝 역은 캐리 로웰이 맡았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미끈한 각선미를 과시했던 그녀는 전직 CIA 요원으로 마약 소굴을 소탕하기 위한 본다 작전에 가세하는데 역대 본드걸 중 가장 지적이고 탄탄한 연기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마약 왕 산체스의 정부 루페로 나오는 탈리사 소토는 패션 잡지 보그 모델 출신이다. 마약 조직에 매수된 부패한 대통령 헥토르 역을 맡은 페드로 아르멘타리즈는 위기 일발에서 7을 지원하는 터키인으로 등장해 낯이 익은 배우이다. 뒤로는 마약 제조 공장을 운영하면서 겉으로는 선교 사업을 하며 이중 행각을 벌이는 사이비 목사이자 교수 조 버처 역은 라스베가스 최고 싱어 송라이터로 주가를 높이고 있던 웨인 뉴튼이 특별 찬조 출연하고 있다. 배경음악은 마이클 케이먼이 새로운 작곡자로 스카우트됐다. 주제곡 라이센스 투 킬은 1970년대부터 리듬 앤 블루스 장르에서 한몫하고 있는 글래디스 나이트 앤드 더 핍스의 리드 싱어인 글래디스 나이트가 불렀다. 라스트 곡은 패티 라벨의 육성이 담긴 발라드곡 If You Asked Me To가 쓰이고 있다. 주제곡 한 곡을 내세워 음악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아왔던 선곡 스타일에서 벗어나 살인 면허에서는 테마곡 라이센스 투 킬 외에 아이보리 그룹의 웨딩 파티를 비롯해 팀피안의 더티 러브, 내셔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단이 연주해주는 팜, 히즈퍼니, 발렌타인, 닌자 라이센스, 리보크드 등이 풍성하게 삽입시키는 음의 축제를 펼쳐주었다. 19. 골든아이 TV 시리즈 레밍턴 스틸의 인기에 힘입어 피어스 브로스난이 제5대 제임스 본드로 발탁된다. 구소련 붕괴로 소재 고갈에 허덕이다 살인면허 이후 오랜 상고 끝에 공개된 신작에서는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거친 정치적 경랑에 휩쓸린 유럽에서 러시아의 근거지를 마련한 마피아 조직이 새로운 범죄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설정을 내세웠다. 이들은 항공 밀수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를 발판으로 우주에서 사용될 대체 무기를 구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가 본드의 출연으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 촬영 무대는 롤스로이스 공장으로 유명한 리버스텐을 비롯해 푸에르토리코, 스위스, 프랑스, 리베리아 등지로 그 지역의 풍물을 대륙 횡단에서 화면에 담아주고 있다. 크유 역으로는 데스몬드 리웰린,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로 알려진 사만사 본드가 머니펜이 역을 맡았다. M역은 중견 배우 주디 덴치가 맡았다. 본드걸 나타야 역에는 스웨덴 출신 이자벨라 스코롭코, 구소련 출신의 암살자 제니아 역으로는 독일 태생의 팜크 얀센이 등장한다. 제임스 본드는 에스턴 마틴 DBO를 애차로 몰고 나와 호적수 제니아가 몰고 다니는 페라리 F35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로 지급된 BMW G3 로드스터를 몰고 7과 나타야는 쿠바에 있는 골든 아이의 두 번째 기지를 찾는다. BMW G3 로드스터는 BMW 구형 시리즈 E30의 셋이 일부와 서스펜션 등을 장착시켜 젊은이들을 판촉 대상으로 개발한 저가형 로드스터다. 세련된 스타일과 BMW만이 내세우는 안전하고 견고한 성능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목받은 신형 모델이다. G3은 BMW 최초로 미국에서 생산되어 독일로 역수출되는 새로운 제조 방식을 도입해서 자동차 업계 뉴스를 만들어낸 기종이다. G3에 M3용 고성능 엔진을 더한 M 로드스터도 시판된다. 배경음악은 윅 배송 감독의 콤비인 에릭 세라가 기용돼 프랑스 스타일이 감도는 배경 선율을 들려주었다. 주제곡 골든아이는 성량 있는 가수 티나 터너가 불러주었다. 20. 7 네버 다이 제목이 에초 아쿠에이터, 세인 레이디 등에서 다시 네버 다이로 변경되는 등 진통을 겪는다. 홍콩 경찰 영화 예스 마담 시리즈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양자경이 본드걸 웨이린 역으로 정격 캐스팅돼 동양 출신 본드걸 1호로 기록된다. 양자경은 성룡 주연의 폴리스 스토리 3가 뒤늦게 할리우드에서 히트되면서 본드걸로 낙착되는 행운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골든아이를 무난한 흥행작으로 만드는데 공헌한 피어스 브로스난이 또다시 본드로 캐스팅됐다. 상대 역으로는 에비타에서 에바 페론 역을 맡았던 중견 배우 조나단 프라이스가 캐스팅된다. 그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카버 미디어 소유주인 엘리엇 카버로 출연하고 있다. 카버는 통신망, 신문, TV 등을 이용하여 세계대전을 일으킴으로써 세계를 정복한다는 야망을 품고 있는 사악한 인물. 첫 번째 목표로 중국과 영국의 전쟁을 유도한다. 인공위성을 조작해 공의 상에 있는 영국 구축함의 레이더 망을 교란시킨 다음 중국 영해로 유도하고 중국 전투기가 출동하면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자신의 잠수함으로 구축함과 전투기를 공격해 파괴시킨다는 교묘한 작전. 카버는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건을 특종으로 전 세계에 내보낸다. 영국 정보부는 이 특종의 내막을 조사하기 위해 제임스 본드를 투입한다. 본드는 카버 미디어를 조사하다가 카버의 부인 페리스가 자신의 옛 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접근하지만 페리스는 카버에게 살해당한다. 카버의 야욕을 저지하려는 본드는 중국 측 첩보원 웨이 린과 힘을 합쳐 마침내 무모한 카버의 음모를 무산시킨다. 사운드 트랙 작곡가는 SF 블록버스터 스타게이트, 인디펜던스 데이 등을 통해 웅장한 전자 리듬을 들려주었던 영국 출신 데이비드 아놀드가 초빙된다. 주제곡은 허스키한 보컬이 매력인 쉐릴 크로우가 맡았다. 늦가을 스산한 분위기를 풍겨주는 창법이 돋보였던 K. 딕, 랭이 서렌더, 신세사이저, 뮤지션 모비가 박진감 넘치는 편곡 솜씨를 발휘한 제임스 본드. 테마를 들려주고 있다. 연출은 로저 스포티스우드.
남편에 의해 억울하게 피살되는 페리스 카버 역은 고혹적인 분위기가 눈길을 사로잡았던 테리 해처가 맡았다.